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네, 우리 시장 지수는 여전히 재미없습니다. 어제도 보합권에서 양시장 마쳤는데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이와 함께 어제장 환율도 많이 빠졌죠. 1,120원대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외국인의 수급과 환율 추이 계속해서 체크해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간밤에 마감한 뉴욕 증시 고점에 따른 부담으로 3대 지수 나란히 약보합으로 마쳤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이주현, 김선윤 전문위원 이 시간 함께하고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망과 전략 함께 전해주실까요? 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광보합권역에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지수 같은 경우는 3,140포인트가 거래소에 좀 저항 라인대였었어요. 어제 3,139포인트대의 고점을 기록하고 나니 푹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우선 이 자리대를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그 다음 지지 라인대는 약 한 3,200포인트 정도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990포인트 자리대가 저항 라인대로 좀 설정을 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예비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9조 3천억대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우선 이게 시장의 흐름들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수에 있어서의 흐름들도 정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86,000원짜리대를 안착을 해준 그런 모습들인데 이 자리대에서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지수에 대한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라면 약 한 3,075포인트 정도대까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외국인 쪽에 있어서 이 매도세가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최근 들어서는 거래소 시장에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는 긍정적입니다. 작년 11월 달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 좀 매수를 해주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는데, 요번에도 외국인 쪽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의 수급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일단 조정을 좀 받게 된다면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 IT 쪽 섹터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 상승은 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쪽하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매물소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철강 쪽이라든가 건설 쪽, 건자재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좀 여전히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된다라는 거.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긴 관점으로 좀 시장을 놓고 봐야 된다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슈퍼호황 왔는데 삼성이라든가 TSMC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좀 있죠. 이건산업이라든가 KC코트랩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KC그린홀딩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최근에 좀 많이 밀렸었죠. 그래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도 이제 확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태블릿 기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LCD가 들어갔던 그런 대부분의 부분들은 OLED로 좀 교체가 되겠죠.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죠.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아니면은 ICD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 쪽과 LG 쪽의 증설 그리고 중국 쪽도 증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보시고 관련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좀 높고 볼 수 있는 현대건설은 조정시에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제로투세븐입니다. 최근에 내수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오늘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7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재미없는 지수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합권에서 양시장 방향만 달리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그런데 외국인의 수급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달 들어서 4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 매수 규모가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어제장에서도 선물 옵션을 매도로 누르면서 이 시장을 하방을 보면서 현물 시장은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자, 이 수급의 변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장 환율 도 많이 빠졌죠. 8원 넘게 내리면서 1,120원대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자, 외국인의 수급과 환율의 추이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LG전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죠. 실적 장세로의 이동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개장 상황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혼조 양상인데요. 삼성전자가 장 개장 전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 9조 3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걸로 발표가 됐는데요. 자, 오늘이 일단 약세로 출발합니다. 0.2% 하락으로 85,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4% 오르는데요. 이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 독일 보시의 차량용 D램 공급을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급 기간이 10년 이상 될 거라는 소식인데 1.4% 오르면서 14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0.26%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38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화학 0.4% 오르면서 81만 5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3% 약세고요. 현대차 1%가량 내립니다. 22만 7,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카카오가 어제 8%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장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인데 자,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0.5% 하락으로 54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 오늘 1% 넘게 오르면서 65만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파란불로 출발을 했습니다. 약보합권인데요. 코스피 0.02% 약세로 3,126포인트, 코스닥은 보합권 0.01포인트가 빠집니다. 96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지금 그룹주들의 방향은 갈린 상황인데 바이오 섹터의 약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강보합, 셀트리온 제약은 약보합으로 출발했고요. 펄어비스 0.8% 상승으로 33만 2,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같이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HLB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0.9%, 1% 가까이 빠지면서 3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혼조 양상입니다. 시즌만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0.3% 상승인데요. 지금 13만 원대 횡보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13만 800원으로 출발했고요. SK머티리얼즈 1.18% 빠집니다. 지금 박스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박스 상단에서 돌파해줄지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1% 넘게 하락으로 33만 5,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CJ ENM 약보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0.5% 약세로 10만 1,4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지금은 빨간불을 켜내고 있기는 합니다. 강보합권인데 에너지가 강하지는 않고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전해주시고요. 시장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삼성전자 실적 일단 예상했던 대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방송에 출연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나 다 예상했었던 부분에서 더 좋게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크게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주 정상적인 삼성전자의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의 실적은 이번에 나왔던 흐름보다는 이제 다음 분기와 다다음 분기 반도체 쇼티지 사태라든지 낸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올해 계속 실적들이 좋을 거다라는 전망에 맞춰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실적이 예상치보다 원래 8조 7천억대 예상했던 거에서 이제 증권사에서 9조 3천억, 9조 5천억 이렇게 영업이익이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그 예상 바운드리 내에서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는 있고 다만 오늘 주가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왜 저렇게 됐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도 얘기했겠지만 그것보다 더 나와야지만 예상치보다 더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소문난 집에 먹을 게 없다라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예상대로 나왔으니까 그렇죠? 증권사에서 예상한 대로 나왔으니까 그럼 빠지느냐?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내내 계속 이 반도체 섹터들의 종목들은 급락하기보다는 우상향으로 올라가긴 할 텐데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얘가 급등하는 속도들보다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움직이는 속도들이 더 빠를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내에서만 잘 마무리를 하고 만약에 내일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급락세는 없을 것 같고요. 우상향 쪽으로 다시 9만 원 쪽으로 올라가든 천천히 빨리 올라가진 않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쪽으로 올라가 준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IT 부품주라든지 다른 섹터에 있는 IT주들의 중소형주들이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면서 삼성전자를 기존의 바닥에서 가져가면서 끌고 가시는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야 가져가시면 되지만 삼성전자를 매매하기보다는 삼성전자를 보면서 IT 부품주를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에서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실적 발표 무난하게 예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인 날인데요. 옵션 만기인 날 합성 포지션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평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합성 포지션의 그 수급 구조가 우상방으로 3,400, 3,500 쪽으로 강하게 외국인 기관들이 사놨으면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고 외국인 기관들이 하방 쪽에다 2,600 쪽에다 크게 많이 사는 있으면 폭락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걔네들이 관심이 없어요. 위로 급등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밑으로 급락하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냥 이 정도 수준이에요. 딱 이 정도 수준. 이 정도에서 살짝 밀리면 세게 밀리면 3,070 정도 세게 밀리면 3,070이고 안 밀리면 그냥 내일도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껌딱지처럼 붙어가는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내일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의 흐름이 되면서 종목들은 어때요? 가는 것들은 또 가는 차별화 장세. 어차피 시장은 폭락은 없어요. 시장은 폭락은 없는데 종목들도 가는 애들은 크게 가죠. 최근에 이제 업비트 관련주, 두나무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도 폭등하고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들도 폭등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일단 내일 옵션 만기까지는 그냥 요 정도 요 상태 그냥 평이하게 움직이는 정도의 수준으로 갈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시청자 질문 종목으로 먼저 질문 주신 종목은요. 영우 DSP라는 종목인데요. 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28억 규모의 공급 체결 얘기가 있었죠. 공급 계약 얘기가 있었는데 영우 DSP 자, OLED 장비주입니다. OLED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요. 위에도 차트도 있고 밑에 수급도 있는데 최근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매도한 모습들이 좀 보이죠. 저것만 아니었어도 차트가 지금 이중바닥형을 그리고 있어서
차트는 참 이쁜 모양입니다. 강한 상승을 한 이후에서 조정을 어느 정도 중심 조정을 받고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놨더니 여기에서 다시 튈 수 있는 모양이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매도를 해요. 근데 반면에 또 기타 법인이 또 사주죠. 수급은 맞아요. 그렇죠? 수급 맞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니까 일단은 수렴형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저점이 깨진다는 느낌보다는 수렴형으로 가거나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공략을 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쪽에 기타 법인 쪽에서 사주고 있으니까 한쪽에 수급만 맞춰주면 됩니다. 근데 기타 법인이 사주고 있으니까 손절 가격은 대충 한 2,100원 정도 잡으시고 공략은 가능하고 지금도 뭐 공략은 가능합니다. 2,100원 손절 잡고 거래량 없이 올라오면 2,400원에서 2,500원에서 파시면 되는 거고 거래량이 실리고 팔았던 외국인이 마저도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정고점 2,8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되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2,800원 가도 작은 목표치 수익은 아니에요. 21%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액정, 표시장치, LCD 이런 쪽에 검사 장비 제조를 하고 있는 영우 DFP는 매매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개혁안에 대해서 매출 대비 2.7% 정도가 되니까 엄청나게 크게 뭐 되는 건 아니었는데 계속 그 수주 실적이 계속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나올 예정이라서 쌓이겠죠. 그렇죠? 쌓일 부분들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이제 카카오 질문 주신 분이 있습니다. 카카오. 자, 카카오는 지금 업비트 관련해가지고 두나무 나스닥 상장 이슈 때문에 움직여주고 있는데 카카오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된 지금 창투사 관련주, 두나무 관련주 모조리 다 강세입니다. 어제도 TS 인베스트먼트, 뭐 우리기술투자, 뭐 대성창투, 에이티노 인베스트 최근에 이쪽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게 이제 바로 이제 가상화폐의 강세도 있었지만 그 코인베스트 4월 14일 날에 나스닥의 최대 거래소인 코인인베스트가 상장에 대한 이슈를 머금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업비트라든지 두나무가 상장을 하게 되면 시총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게 5조에서 많게는 10조까지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나무 입장에서는 이 상장에 대해서 말을 조금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두나무 측에서 3월 30일 날에 회사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안 되더라도 회사는 책임이 없어요. 그렇죠? 다 열심히 지금 뭐 알아는 보고 있다.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된다가 아니고 일단은 시도는 해본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안 될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4월 14일 날에 일단은 코인인베스트가 직상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그거서부터가 일단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이 직상장이 되지를 않는다라 그러면은 가능성이 많이 희석되겠죠. 그러면 시장이 아니고 그쪽에 있는 창투자 관련주들이 흔들림이 좀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카카오를 공략을 한다 그러면은 저쪽에 있는 창투자 관련주들보다는 변동성은 작겠지만 대형주라서 변동성은 작겠지만 아무래도 저쪽에 있는 종목들이 혹은 코인인베스트가 직상장에 실패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잠깐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는 안 빠질 거예요. 왜냐면은 또 카카오가 이슈가 또 뭘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제 액면분할이죠. 그래서 액면분할 5분의 1로 액면가 대비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을 하는 주식 분할을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공략을 하실 수 있는데 50만 원 깨지면 그때서는 공략하지 마시고 50만 원을 지지로 해서 돌파 패턴이죠. 돌파된 종목으로서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 뭔가 봤더니 SK하이닉스네요.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 자, 예상보다 실적이 올해 좋을 걸로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왠가를 봤더니 그 낸드 산업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보다 빠르답니다. 낸드 플래시 부분이 그리고 낸드 플래시뿐만 아니라 이제 디램 가격도 마찬가지. 그래서 디램 가격도 상승이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낸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디램과 낸드의
그 가격들이 예상보다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도 원래 2021년 여기 보면은 이제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자 컨센서스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올해 2021년 영업이익은 11조 4천억, 매출액은 39조 9천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증권사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낸드랑 디램 가격이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올해 매출이 한 40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2조 4천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1조가 더 플러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쪽 낸드랑 디램에 집중하고 있는 이 하이닉스는 그것 때문에서라도 주가가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은 흐름대로 잡히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조정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사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장이죠. 디램 반도체 지금 부족에 지금 있어서 삼성전자 더불어 이제 하이닉스는 양대 투톱인데 삼성전자는 하는 것들이 워낙 많고 덩치가 너무 크고 그에 비하면 SK하이닉스는 디램 쪽과 낸드 쪽에다 거의 몰빵식으로 돼 있는 애들이라서 조정받으면 이쪽이 대장으로서 삼성전자보다는 가볍게 그리고 강하게 움직여도 하이닉스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바로 돌파해버리면 지수도 종목도 움직이겠지만 IT 부품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일부러 안 가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여기를 돌파를 하고 16만 원, 17만 원 전 간다고 봅니다만 얘가 17만 원을 가버리게 되면 그럼 반도체 장비주들이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폭등이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일부러 안 가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정시 받으면 공략해 보실 수가 있고 순절 라인은 13만 원 정도 잡고 조정시 매수하는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되면 알아서 전고점 돌파하고 그러면 알아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가고 싶을 때 하이닉스를 선봉장으로 이끌면서 나머지 종목들도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시장 다시 빨간불 좀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도전 종목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은 현대건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자, 그 건설주들의 흐름들이 이제 좋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점차 나오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주가의 위치와 수급을 봤을 때 이렇게 좋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뭐 내용을 보더라도 실적이라는 부분들도 턴어라운드 이미 되고 있고요. 그 좋아지고 있고 실적이 올해에서 수주 잔고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실적이라는 부분들은 나쁠 게 없어요. 작년에 여기 보면은 현대건설도 그 지금 추정치를 보게 되면은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 지금 잡히죠. 그래서 지금 당기순이익도 작년에 2,200억 정도에서 지금 올해 6천억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보다 예상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전 더 잘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년에 대선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6월달에 지방선거도 있고 건설주들의 위치도 그러하고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도 연기금도 많이 사요. 그리고 기관들, 외국인들도 많이 사고 그리고 주가의 월봉을 보더라도 바닥에서 이제 돌아서는 부분들. 그러면 이거는 주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건설주의 섹터를 하나 정도를 봐야 된다라 그러면 최소한 현대건설, 그렇죠? 많이 귀에 익은 현대건설이 과거에서도 대장주로 군림을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현대건설이 대장으로 간다라는 거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GS건설이 지금은 더 강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어쨌든 현대건설 전고점 부분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급의 힘, 그렇죠? 차트가 바닥에서 돌리는 종목이니까 고점에 떠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 45,500원 45,500원서부터 해서 43,000원 정도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손절 라인은 41,000원, 목표 가격은 길게 보겠습니다. 한 6만 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현대건설이었습니다. 가격 전략들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양시장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0.13% 그리고 코스닥 0.31%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1,300억 원가량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매도하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뭐 재보궐선거 있는 날이죠. 그래서 건설업황에 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감 모아가고 있는데 권자자 섹터들 강세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또 창투사 관련 종목들, 이 두나무, 또 가상화폐 관련한 창투사 관련 종목들도 오늘장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또 만났습니다. 자, 오늘 종목 시그널 바로 또 들어볼 텐데 저희가 앞 시간에 고수익 작전 포트에서 월요일장이었죠. 보성파워텍 단기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와, 바로 시세를 내주더니 어제 오늘까지도 지금 급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부터 해서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까요? 네,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완전 바닥에 있을 때부터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뭐 CS윈드라든지 풍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이미지 자체가 원전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한동안 조정을 굉장히 크게 받았고 실적 역시 이제 적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풍력 축 타워라는 부분을 이제 생산을 하면서 개발을 해내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고 제가 이제 요때부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한 차례 시세가 이제 나와준 이후에 우상향 흐름이 이제 초입으로 접어든 거죠. 그 구간에서 이제 기간 조정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도노리 포트에서도 이 종목이 이제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이제 좀 유심히 지켜보던 모습이었는데 마침 아침 방송에서 이제 또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넣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갭상승 출발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신사업으로 이번에 이제 정기 주총에서 나온 부분이 태양광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사업으로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급등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보유자분들께서는 제가 볼 때 요거 저점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고점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아니면 보유하신 거에 뭐 한 3분의 2 정도 정리하시고 적은 비중으로 한번 갈 때까지 추세가 꺾일 때까지 가져가 본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유해 보신다면 좀 크게 수익이 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좀 크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문의 주신 다른 종목들 볼 텐데 가온미디어의 주가 전망 물어보셨어요.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여기 이제 가온 브로드밴드라고 자회사가 있는데 그거 이제 IPO 관련된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 나스닥에 상장한다든지 이제 코스닥에 코스피에 상장하는 그런 종목들 이슈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가온미디어 역시 이제 그런 훈풍을 타고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 보시면 이제 전고점 저항 구간입니다. 저항 구간에서 지금 주가가 큰 폭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1,000원 정도를 저점으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변곡점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뭐 한 13,500원 정도의 저항 구간 위로 주가가 종가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올 때부터 좀 크게 갈 것 같고요. 이 종목 지금 만약에 보유 중이시라면 한번 계속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매수 타임 물어보셨는데요. 전기차 매수 타임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저점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고요. 조정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시즌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좀 전기차 섹터들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뭐 GMB 코리아라든지 EM 코리아,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들도 지금 조정기 잘 받아놓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섹터 상승이 나올 때는 전기차 관련해서 좀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 차기로 공략할 수 있는 섹터로 생각을 해두시고 저점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인데요. 비덴트의 주가 전망을 물어보셨어요. 비덴트, 애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요 매각 관련해서 이슈 나올 때마다,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두노 리포트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고, 가상화폐가 이제 굉장히 신고가를 계속 갈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을 이제 한번 매수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올라오는 동안의 흐름을 보면 좀 상당히 지저분하게 계속 올라왔었어요. 굉장히 호가가 무겁습니다. 거래 대금도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무거워진 상태로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같이 이제 비트코인이 신고가 달성하고 막 하는 상황에서도 시세를 쉽게 막 뽑아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구간을 뚫어내게 된다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면 꺾일 가능성 열어두시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 하면 저는 보유자분들은 계속 보유 관점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 요 지금 가격적으로 알려진다면 14,200원 정도 이탈 나온다면 정리를 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고가권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니까 좀 자기가 경험이 없다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매수를 좀 자제하시는 게 조정이 좀 나올 때까지는 매수를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 넷패스에 대한 질문이에요. 넷패스 실적 회복 기대감 있는데 요 매수 관점으로 어떻게 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은 저점 매수가 계속 유효하다라고 이제 모든 방송에서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할 만큼 그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넷패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많이 부진했는데 기저효과겠죠. 기저효과로 실적이 일단 좋아진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이고, 보시는 것처럼 일단 박스권을 잘 만들어 두고 상당히 주가 올랐기 때문에 이 35,000원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고점권에서의 이 박스권 흐름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46,000원, 45,000원 부분의 이 저항은 매물대가 상당하다. 그래서 너무 큰 수익을 노리고 공략하지는 마시고요. 반도체 섹터들 내에서도 넷패스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한번 찾아서 공략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자, 시장 빨간불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스피 0.25% 그리고 코스닥은 0.4%가량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연속해서 들어옵니다. 지금 4월 들어서 5거래일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1,165억 원가량 거래소에서 사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은 좀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개인과 기관 지금 장 초반에 코스피 시장 매도하고 있고 지금 나스닥 선물 시장도 소폭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일본 증시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환율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내려온 상황입니다. 2원 40전가량 내리면서 1,117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자,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오늘 시장 움직임이 나쁘진 않은 출발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안정되는 상황의 출발 상황이고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의 움직임은 나와주고 있는 좀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려 왔는데 4월 들어서 좀 갑자기 바뀐 모습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간의 상승 맞춰서 오늘장의 소폭의 좀 조정 흐름, 어제 최근에 움직임에서 이 정도의 조정 흐름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그러니까 꾸준하게 다시 한번 상승은 좀 주지 않을까 좀 그런 좀 고민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될 게 시장의 지수 상승은 계속 나오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셔야 되는데 누차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의 움직임 너무나 좋은 상황에서 좀 그래도 가격적인 부담도 느끼고 좀 더 수익을 내고 싶다는 분들은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쪽의 투자도 괜찮다라고 좀 항상 말씀 좀 드려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삼성전자의 상승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한 지수의 상승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좋은 투자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 큰 흐름에서의 움직임, 종목들이 갑자기 또 크게 움직이거나 하는 건 좀 제한적이긴 해요. 하지만 전체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긴 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크라운제약 같은 경우에 상한가 흐름을 가는 이런 또 움직임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이슈로 보건대 특별한 이슈보다는 윤석열 테마다 이런 또 얘기가 돌기도 하는데 또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관련주도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카카오 게임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 다만 이제 카카오는 어제의 큰 급등 흐름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카카오의 상승 흐름이 쉽게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큰 추세에서의 상승 흐름이. 그래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어찌됐든 나쁘지 않다. 이 가운데서 좀 몇 가지 종목들을 좀 더 체크를 해볼 건데, 자, 우선은 LG전자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는데, 당연히 잘 나올까? 최근에 이제 LG전자 이슈로 하면은, 스마트폰 사업부의 완전한, 철수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오늘 있을 건데,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제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자, 우선, 실적은 굉장히 조금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좀 기대감이 좀 있어요. 깜짝 실적을 좀 거두지 않을까. 재밌는 점은 이게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스마트폰 사업부를 없앨 경우에 회사의 PR 자체가 굉장히 조금 떨어지게 되는 게 저평가 영역으로 넘어가다 보니 연이어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LG전자가 지금 자동차 전장 사업부와 더불어서 안 좋은 스마트폰 사업 떼버리니까 주가가 1차적으로 보건데 전 고점까지의 영역은 반드시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적잖이 18만 원 정도까지는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 그간에 한 2달 정도의 횡보 기간을 좀 거치고 있는데 이 횡보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정을 이용하신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 외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같이 엮어서 좀 거의 같은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LG 하우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그 매출이 본격적으로 또 스마트폰 사업 정리를 통한 이 포인트가 나오는 그 전장 사업의 이슈가 크게 잡히는 시즌 자체가 올해 한 2, 3분기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주가의 자리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싼 자리라 볼 수가 있다. 18만 원 정도까지의 1차적인 반등이 있겠지만 그 이상을 그리면서 20만 원대 안착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격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에 이 흐름이 급하게 밀려 내려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고 꾸준하게 상승 쪽의 분위기를 탈 것이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 구간대에서 조정 시 매수하시는 전략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면 SKC예요. SKC도 추천을 완전 바닥에서 딱 들여왔었고요. 정말 좋은 수익이 좀 났습니다. 목표가까지 터치를 좀 한 모습이고 한 15% 정도 올라간 상황이에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렸으니까 좋은 흐름을 좀 잘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 상승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기는 해요. 주목하는 것은 이거예요. 화학주들이 현재 경기 민감주들 화학주들이
실적의 개선 사항 자체가 굉장히 좀 크다는 거죠. 작년보다 월등한 실적을 올해 보여줄 것이고 어닝 서프라이즈 이상 엄청난 실적 성장성을 올 한 해 보여줄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 자체가 좀 있을지언정 조정이 크게 나오는 자리마다 큰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SKC 같은 경우는 전고점 최고짜리가 14만 원대인데 14만 원대 넘어가면서 새로운 라인을 그릴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큰 흐름에서 보건데 SKC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잘 나온다면 진짜 50% 이상의 큰 상승 흐름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상도 볼 수가 있고요. 2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요. 그렇다면은 13만 원대, 14만 원대가 아니라 이 종목도 그래도 10만 원대 후반대의 흐름까지는 상승 흐름을 좀 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 상황을 보자면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외인들 꾸준하게 좀 잡는 모습이 좀 그간 잘 나오고 있고 하나의 문제는 이 기관 쪽에서 연기금의 매도세인데 아무래도 좋은 수익이 좀 나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생기면서 그간에 계속적으로 좀 매도하고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차원에 조금 변동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다른 기관들 관심 있게 갖고 매수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냥 연기금만 좀 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멈추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이 연기금의 매도세 이상을 외인과 기관들, 다른 기관들이 잡아주면서 개인의 물량을 좀 잡아먹는 모습들이 상당히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고요. 우선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혹여나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해지를 해야 되니까 현재 구간대부터 해서 13만 원짜리를 이탈한다면 반드시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이 상당히 좋은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셔서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13만 원만 주의하셔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LNF예요. LNF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정말 잘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바닥을 크게 확인하면서 올려치는데 최근에 이제 3월 말부터 해서 정말 강한 상승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 좀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해서 2분기부터 해서 LG화학 쪽이던 테슬라 쪽이던 난 이래저래 대기업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매출 확대 포인트가 좀 잡히다 보니 주가가 좀 튀어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쉽게 여기서 멈추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추세상으로 보건데 전고점을 넘어간 상황이라 이 자리를 쉽게 깨지 않는 이상 강력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85,000원짜리를 쉽게 깨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인 상승 속도로 나올 것이다. 조금은 러프하게 잡아보자면 83,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버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83,000원 정도 수준을 혹시 모를 자리, 위험 자리를 인식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을 경우 매출 확대가 올해부터 또 원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0만 원대 이상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회사가 실적 측면에서 원체 좀 많은 실적을 현재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체 강하기 때문에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 준다면 특히 올해부터 완전 실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실적을 가지고 새롭게 또 그림을 그려주면서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10만 원 이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1차적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테니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종목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그간에 좀 많이 좀 오르다가 좀 밀리는 LG 디스플레이인데 상당히 조금 그림이 잘 나왔죠. 이틀 동안 주가 급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밀리는 또 어제 이제 전고점 넘어갈 때 매수 따라 들어가신 분들 좀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긍정적이고 2분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올 한 해 이제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LCD 패널 가격 상승 포인트가 좀 크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게 되는데 최근에 하나 좀 걱정인 것은 요즘에 사실 반도체 좀 부품 공급에 대한 영향 너무나도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업체도 그렇고 여타 이제 전자기기 업체도 그렇고 마찬가지 상황으로서 제품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는 건 있잖아요. 그것만 아니라면 주가의 상승 흐름 자체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당장의 매수는 아니지만 조금 상황 보시면서 한 24,000원대 아래 정도에서는 좋은 자리 인식하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우선 보여오신 분들 홀딩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그 가격 보시고 대응해보자라고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시장 계속해서 지금 빨간불은 유지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지지부진하기는 합니다. 오늘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이고요. 코스피 0.28%, 코스닥 0.5%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도 같이 대응해 보시고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이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